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실 지난주에도 시장이 좀 계속된 조정 때문에 이분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또 오늘 하락할 때 또 뵈가지고 아이러니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뒤에가 보니까 그 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 저 에어비앤비에 이제 묵고 있고요. 실내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실내군요. 지금 뭐 조명만 켜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는 뭐 또 다른 교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이모항양 예. 교수님. 네. 우리 그 교수님은 또 뒤에 네, 항상. 예, 그 밖에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안 보여갖고 근데 하여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네. 지금 방금 마감된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잠깐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이 주식시장의 적정 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점 작년 11월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퍼가 내려가는 게 이제 정석인데, 어느 정도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올해 퍼가 여기서부터 더 많이 내려가면,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텐데, 이제 그 점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다양한 투자가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교수님.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을 좀 팔까라는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뭐 지수는 몇 프로 조정 안 받았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20, 30%씩 빠진 것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리스크를 항상 점검하라고 종목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를 체크해 보시고, 이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틀림없고, 내가 좋은 회사라고 확신을 하면, 당연히 계속 들고 가야지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사실 미국 현지에 계신데 코로나 상황이 그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150만 명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전해주시죠.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KBS 자료인데 금주 초에 이제 148명을 확진자가 돌파했다고 이제 나왔는데 약간 요거는 좀 잘못된 데이터고요. 이게 주말에 이제 집계 안 됐던 것이 한꺼번에 발표돼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일주일 평균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따른 변동성을 빼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 80만 명 계속 확진자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몇천 명 갔을 때 아주 전국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금융시장 월가에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오늘도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뭔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제 80만 명 육박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입원하는 환자 수도 최근에 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망자 수는 1년 전에 코로나가 정점이었을 때 당시보다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아주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다음 그림 보시면 6,400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어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인구의 한 20%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높아서 이번 겨울에 아주 많이 확산되고 저 주위에도 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걸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6,4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지금 조금 실제 감염자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PCR 테스트를 받기 되게 어렵고 며칠 기다리고 예약해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진단 키트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미크론이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파력은 높지만 그 치명적이지 않고 아주 그 마일드한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여서 대부분의 확진자는 미국에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타이레놀 먹으면서 1-2주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 부사장님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오미크론이 이제 진정화되면 코로나는 계절성 독감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live with 코로나가 미국에는 정착 중인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보는 충격도 거의 없어서, 실제 확진자는 뭐 100만 명 육박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점점 이제 큰 뉴스로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한국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이제 온탕냉탕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업데이트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미국 현재 계시기 때문에 미국의 실제 코로나 상황을 맞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블랙락과 또 룰루레몬.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성격이 굉장히 다른 두 종목인데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이제 금융주 어닝스 시즌 아니에요. 네. 내일 뭐 JP 모건, 시티 이런 데가 발표하고 블랙록도 내일 그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 그 뭐 3% 미주미 시청자분들도 iShare ETF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상품인데 저희가 보면 블랙록에 대해서는 금융주 얘기할 때 은행 증권주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투자에서 블랙록이 진짜 좋은 회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운용 자산이 9조 5천억 달러. 이게 좀 감이 안 드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규모가 크다는 국민연금의 한 13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단일 운용사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160조 원 되는 거대한 뭐 항공모함 같은 뭐 그 상장사죠. 그래서 미국 상장 주식의 평균 한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히스토리가 재미있는데 그 오래되진 않았어요. 만든 지 33년 됐는데 1988년에 이제 그 레리 핑크라고 이분도 유태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아이가 월가를 꽉 잡고 있죠. 이분이 원래 채권 전문가여서 설립 초부에는 이제 채권 펀드랑 리스크 관리 이런 쪽에 초점을 메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급격하게 커진 게 두 번의 M&A를 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메릴 린치를 구조조정하면서 메릴 린치 자산운용이 엄청 컸는데 그거를 인수해서 액티브 펀드에 아주 톱3로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바클레이 영국 증권회사가 여기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가장 그 왕관 같은 회사였던 그 BGI, iShare를 판매하고 독점적인 권리 있던 그 BGI를 블랙록이 인수할 기회가 2009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발판이 돼서 블랙록 플랫폼에 깔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실제 이 회사의 그 CEO 레리 핑크는 좀 프로파일을 낮게, 그러니까 뭐 대중적인 활동은 많이 안 하지만 이 사람의 리더십, 그 다음에 뭐 미래를 내다보는 힘, 그 다음에 추진력, 그 다음에 그 워싱턴 DC의 정치인들하고 또 아주 가까워서 금융위기 때마다 블랙록이 그 구제금융 그 펀드를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성공을 하고 계속 회사가 커졌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99년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연평균 주가가 한 2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배당을 이제 뺀 그 단순한 주가 상승이니까 배당 수익률 한 2%까지 더하면 한 2%, 3% 그동안 누적 수익이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기라성 같은 월가의 그 금융 지주사들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보다 장기적인 성과는 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보여요. 왜냐 그게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저도 둘 다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금융주가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가 여기가 이제 21배로 그런 데보다는 좀 높지만, 큰 이유는 이 회사가,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다시피 ETF의 압도적인 마켓시어, 35%의 마켓시어를 가진 압도적인 플레이어여서 그것에 주는 그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익이 그 변동성이 좀 적거든요, 은행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속 커가고 있는 미국의 ETF 시장에서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저희 뭐 청취자들 다 낯이 익숙할 텐데 이 3사가 거의 마켓시어가 80% 됩니다. 과점 체제고 이것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록이 조금 매력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 리스크를 그렇죠. 암만 좋은 투자 대상도 리스크를 따져보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블랙록이 매력적인 이유는 한번 펀드를 팔면 그 펀드에서는 계속 꾸준히 수수료가 생기죠. 물론 환매를 당하면 그 자산운용사의 이제 수익은 줄겠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경상적인 이익을 발생하는 수익 구조가 되게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고 그래서 이제 월가의 인베스트먼트 뱅크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고 두 번째는 이제 ETF 시장이 계속 커가는데 여기서 절대적인 강자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여기가 좀 뛰어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을 더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되게 비용 같은 걸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요. 유태인의 그런 기업 경영의 그런 철학이 녹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이런데 우리는 초점을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가 이제 ETF 중국에 엄청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 그다음에 이제 알라딘이라는 리스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뭐 메릴린치 노무라 있을 때도 저희 고객이었는데 이 회사는 워낙 덩치가 커서 이제 플로우를 저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지만 여기랑 비즈니스하면 돈을 못 벌어요. 워낙 다 쥐어짜니까. 그래서 그만큼 주주한테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경영진 얘기가 장기적으로 기존 비즈니스에서 한 5% 성장하고 M&A 등 비용 관리를 해서 한 10% 내외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리는 창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는 시장 변동성에 물론 펀드를 파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면 펀드의 NAV도 줄어들고 자금도 유출되고 그다음에 수수료이나 압력은 항상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규제 산업이니까 결국 월가가 또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록이 조금 정치적인 면도 있는 게 ESG에 자기네가 이제 메인 플레이어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제가 블랙록을 한 20년 이상 고객으로 했는데 진짜 ESG가 뼈 깊이 들어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오버하는 것 같고, 레리 핑크가 이제 창업을 하고 키맨 리스크입니다. 여기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이 이분이 없으면 블랙록이 흔들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5개의 리스크도 있다고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티커만 보고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블랙락 건지 아닌지 그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ETF 중에서도 블랙락 상품이 많기 때문에 함께 좀 소개해 드렸고요. 요거 사실 이모학영 교수님도 굉장히 항상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 이남우 교수님이 가져온 바에 따르면 네. 좋지 않습니까? 네. 내일 실적인데 어떻게 좀 네. 기대해 저희가 보겠습니다. 확인을 네. 다음 주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룰루레몬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 내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11월 중순 이후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룰루레몬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또 때마침 가지고 오셨어요. 룰루레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룰루레몬이 뭐 그 한 20% 이상 초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워낙 그 영업이익률이 고가의 그 레깅스 제품을 팔면서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거든요. 네. 할인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매장들을 가보니까 뭐 몇십 개 매장 중에 가장 손님이 많은 데가 이게 룰루레몬이더라고요. 여기 그 띄어진 화면의 오른쪽 그림에서 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수십 명이 이제 줄 서서 그 체크아웃 하려고 지금 계산을 기다리는 중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당장 제가 내일 주식을 사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고점 대비 주가가 한 30%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여앵커님하고 장 부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성장성이 높은 퍼가 높은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저희가 가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룰루레몬은 가장 그 펀디멘털이 뛰어난 종목이어서 앞으로 뭐 주가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그 나눠서 조금씩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아주 우량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지난 한 5년, 10년을 보면 의류 산업에서 두 가지 부문만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럭셔리, 두 번째는 그 스포츠웨어인데 스포츠웨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뭐 나이키, 아디다스고 이제 룰루레몬은 이제 그 약간 니치 플레이어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이게 맥킨지 자료인데요. 그 의류 산업은 그 주가가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초부터 회복을 아직 못했는데 스포츠웨어 업종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견조하고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품이 아주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고 아주 그 로얄한 충성심이 높은 팬들도 많지만 커뮤니티가 이 회사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 이제 미러라는 회사를 작년에 M&A를 해서 이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서 실제 10,000개가 넘는 다양한 온라인 강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사들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마네킹이 아니고 실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요가 강사들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면 자기가 실내에서 이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제 공격적인 매출 목표를 잡아서 조금 그거보다 이제 실망을 해서 최근에는 주가가 빠진 한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한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고객의 경험을 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을 가장 잘하는 컨슈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지난 5년, 10년 동안 그 주가를 보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한 53조 원쯤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주가가 연 40% 정도 올랐고 지난 10년 동안은 연 20% 올랐습니다. 그게 결국 고속 성장을 이익이 하니까 이제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퍼가 40배가 넘어서 좀 부담이 갔는데 지금 이제 퍼가 많이 내려와서 한 3배, 4배 그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주가 패턴을 보면 주가가 빠지면 그 다음에 곧 얼마 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서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주가 하락을 한번 이용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맥킨지가 이제 그 스포츠웨어의 톱 15 상위 15개 회사의 그 퍼포먼스를 여기 보여주는데 2007년에는 룰루레몬은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다가 2015년에 이제 15위로 진입을 하고 2년 전인 2019년에는 14위로 랭크해서 가장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세는 당연히 유지될 걸로 보기 때문에 월가의 거의 모든 증권사가 예외 없이 룰루레몬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그 US 컨빅션 리스트라고 확신 종목 리스트에 이 종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앵글스들이 되게 좋게 봅니다. 그래서 퍼가 높은데 부담이 된다고 뭐 그거는 사실이지만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페이지에 20%가 넘는 이익 증가율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퍼가 계속 내려갑니다. 네. 금년에 36배, 내년에 30배, 2024년에 26배. 그러니까 고속 성장이 되면 퍼가 내려감으로써 주가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경영진이 하는 미래의 성장 모멘텀은 기존 점포에서 이제 뭐 그 성장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고객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근데 남성 웨어를 확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발을 올해 출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발 시장이 큰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또 모멘텀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미국, 캐나다 중심이거든요. 근데 해외 확장을 많이 꾀하면 성장 모멘텀이 뭐 한 15%, 20%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상당히 좋은 기업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최근에 빠진 거는 엔트리 포인트를 좀 낮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룰루레몬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레깅스를 많이 운동복을 그렇죠. 많이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평소에 입고 다닐 수 있는 재킷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우리 이항현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예. 자주 입는 옷이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매장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뉴욕 여행 갔을 때 네. 룰루레몬을 한번 샀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편하긴 해요. 네, 좋은데 좀 비싸다. 아, 비싸다. 근데 이제 그런데 하나로 오래 할인도 안 입을 하잖아요. 네, 할인도 없이. 거의 없죠. 뭐 이런 아울렛 같은 데서 쉽게 네. 볼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하락한 주가에서 오히려 또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좋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이남우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네.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 2월 초에 귀국합니다. 그런데 아마 또 열흘 동안 격리를 해야 되니까 뭐 저희 집에 갇혀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근데 뭐 계속 스튜디오에서 뵙는 줌으로는 날을 뵙겠습니다. 기다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